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예능계를 대표하는 국민 MC 강호동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의 놀라운 재산 규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호동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씨름판의 영웅에서 예능계의 제왕으로, 그리고 이제는 억대 수입의 상징으로 불리는 남자.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고뇌와 결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한때 흙먼지 속에서 상대를 쓰러뜨리던 씨름 선수가 온 국민의 웃음을 책임지는 국민 MC가 되었을까요? 강호동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극적입니다. 1987년 젊은 나이에 씨름계에 발을 들인 그는 불굴의 체력과 정신력으로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마침내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씨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힘과 땀으로 일군 그 영광의 순간은 국민들에게 강호동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 바로 방송의 세계로 뛰어든 것입니다. 운동선수로서의 명예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그의 도전은 무모해 보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호동은 타고난 승부근성과 무대 장악력을 예능 무대에서도 그대로 발휘했습니다. 그의 첫 등장부터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침없는 에너지, 특유의 리더십, 그리고 인간적인 유머로 그는 곧 예능의 중심에 섰습니다. KBS 1박 2일, SBS 스타킹, 강심장, JTBC, 아는 형님 등 그가 등장한 프로그램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1박 2일은 강호동을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한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면서도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진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강호동은 단순히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읽고 출연자들의 성격을 파악하며 상황에 맞는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의 진행에는 치밀한 계산과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가 녹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누구보다 따뜻한 선배로 돌아옵니다.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감사함을 전하고 촬영이 끝난 후에는 뒷정리까지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방송가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미가 바로 그를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게 한 원동력입니다. 강호동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 노력, 그리고 진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강호동, 그는 지금 얼마나 벌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방송인으로서의 수입은 물론 투자와 자산의 규모까지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씨름판의 모래바람 속에서 인생을 시작한 강호동은 누구보다 거칠고 치열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이미임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승리의 순간보다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씨름의 인기가 점점 하락하자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방송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방송은 완전히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말솜씨도, 예능감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연구했습니다. 방송 리듬을 익히기 위해 수십 번의 녹화를 돌려보며 MC들의 표정, 대사, 타이밍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능은 씨름과 다르지 않다. 무대 위에서도 상대를 읽고 흐름을 장악해야 한다. 그때부터 강호동은 방송을 경기처럼 대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전장으로 보고 자신이 중심에서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그는 KBS 서세원쇼와 천하무적 토요일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에너지는 단순히 크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웃게 만드는 순수한 리액션, 그리고 게스트를 살리는 말 한마디가 강호동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이후 2007년
1박 2일이 시작되면서 강호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멤버들과 함께 숙식하고 민초들과 웃고 울던 그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텐트가 무너져도 그는 이게 진짜 여행이지 라며 웃음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시청자들은 공감했고 강호동은 국민적 호감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스타킹에서는 그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일반인과 스타들이 한 무대에 서는 혼란스러운 구조 속에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가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의 진행은 다른 MC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경쟁보다는 연결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돋보이는 대신 출연자들이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강호동식 리더십이었습니다. 또한 강심장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진행으로 토크쇼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때론 진심 어린 공감으로, 때론 폭발적인 리액션으로 게스트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의 방식은 방송의 교과서로 불렸습니다. 2010년대 중반, 아는 형님을 통해 강호동은 또 한 번 변신합니다. 과거처럼 중심을 잡는 대신 이번에 멤버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새로운 케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하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하며 형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강호동의 예능 인생은 단 한순간의 운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예능계는 그를 중심으로 한 시대가 흘렀고 후배들은 여전히 강호동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르듯 그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한때 세금 논란으로 인해 방송을 중단하고 잠시 자취를 감췄던 시기. 많은 이들이 그의 복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강호동은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인간 강호동의 본질을 깨달았고 진짜 리더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벌고 어떤 방식으로 그 재산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강호동의 방송 인생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는 예능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매 순간 경기를 치르듯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단지 웃음을 주는 오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실함과 열정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KBS 1박 2일은 그 출발점이자 전성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에서 완벽한 조율자 역할을 했습니다. 긴장과 웃음, 감동과 경쟁을 절묘하게 섞어내며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촬영 도중 발생하는 모든 돌발 상황을 웃음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리액션을 살리는 순간적인 판단력은 오직 경험과 노력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 전국민적 예능으로 자리 잡았을 때 강호동은 이미 국민에게 강호동형 리더십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지쳐있을 때 그는 웃음을 던졌고 분위기가 처질 때는 몸을 던져 희생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예능을 넘어 리더십의 교과서로 회자되었습니다. SBS 스타킹에서는 완전히 다른 강호동이 등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참가자와 스타들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게스트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 사연이 있는 일반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다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스타킹의 무게를 이끌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강호동뿐이었습니다. 그는 매회 리허설 전부터 출연자 리스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반응이 터지는지를 꼼꼼히 분석하며 프로그램을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철저함이 있었기에 그는 예능계의 감독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심장에서는 MC의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진행자가 아니라 게스트의 감정을 열어주는 대화의 기술자였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그러나 언제나 진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게스트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 강호동의 표정에는 그 어떤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려 했고 그 진심이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심장은 단순한 토크쇼를 넘어 치유의 무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JTBC 아는 형님에 이르러서는 강호동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무대의 중심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배들과 장난을 치고 자리를 내어주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강렬한 카리스마의 상징이던 그가 이제는 따뜻한 웃음과 여유로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곧 웃음이 되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강호동은 단순한 MC가 아니라 예능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브랜드였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강호동이 있는 프로그램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누군가 긴장하면 먼저 다가가 농담을 건네고 분위기가 굳어지면 직접 몸개그를 보여주며 공기를 바꿉니다. 그런 진심이 시청자에게 전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무대 위의 강호동은 불처럼 뜨겁지만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후배들에게 방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하며 늘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하루 3시간 수면을 유지하면서도 체력 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상태를 지키기 위해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새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본인만의 캐릭터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이런 치열함 속에서도 강호동은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늘 초보자다. 라는 말처럼 그는 매 촬영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 자세가 수십 년 동안 그를 무너지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대중이 강호동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웃음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머는 상대를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쌓아온 명성과 신뢰 위에 어떤 경제적 제국을 세웠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방송계의 황제라 불리는 그의 수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숫자들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강호동의 수입 규모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출연료입니다. 그의 몸값은 예능계에서 단연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2008년만 해도 그는 연간 약 9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송 시장이 커지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MC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 현재 강호동이 한 프로그램에서 받는 출연료는 회당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의 메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달 출연료만 4억 원 이상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고와 행사 출연이 더해지면 그의 연간 총수입은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월 평균 8억에서 12억 원.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 CEO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방송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강호동은 브랜드 자체다. 실제로 광고주들은 그를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합니다. 가족형 이미지, 깨끗한 사생활, 그리고 꾸준한 방송 출연은 광고 시장에서 최고의 프리미엄을 만들어냅니다. 식품, 보험, 통신, 금융, 자동차까지 그가 모델로 등장한 브랜드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특히 국민 이미지가 필요한 기업들은 강호동을 최우선 모델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웃고 시청자들은 그 진심을 믿습니다. 광고는 결국 신뢰의 싸움이고 강호동은 그 신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행사 진행료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 연말 시상식이나 브랜드 론칭 이벤트에 MC로 설 때마다 수천만 원의 출연료가 책정됩니다. 어떤 행사는 단 한 번 진행으로 1억 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는 전합니다.
그러나 강호동의 진짜 강점은 꾸준함입니다. 연예계에는 일시적인 인기를 얻었다가 사라지는 스타들이 많지만 그는 20년 넘게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말은 곧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지속적인 수입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KHD 지수라는 분석 모델도 존재합니다. 이는 방송 출연료, 광고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행사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송인의 시장 가치를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강호동은 이 지수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호동은 출연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따라오며 전체 시장이 움직인다. 이쯤 되면 그의 수입은 단순한 돈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성장했습니다. 강호동의 수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위기를 대비하며 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자산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순간적인 성공에 취해 무리한 투자를 시도할 때 강호동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했습니다. 이런 신중함이 그를 단순한 부자 연예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공인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누고 나머지를 부동산과 안정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업보다는 조용한 자산가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을 14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해당 건물을 166억 원에 매각하며 약 25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수익이지만 그는 그마저도 위험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그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자산을 재편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냉철한 계산. 그것이 바로 강호동식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첫째,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둘째,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벌기보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큰 돈보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부동산과 자산 관리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강호동의 재산 이야기를 빼놓고는 그의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방송계의 톱스타이자 동시에 신중한 투자자로 평가받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철저한 자산관리 전략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그의 부동산 이력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2018년 신사동 빌딩 매입 사건입니다. 당시 그는 14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강남 한복판의 상업용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능 MC가 빌딩을 사?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년 이상 상권 분석을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듭받은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호동은 방송 일정이 바쁜 와중에도 건물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입지, 유동인구, 임대 수익률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해당 건물을 166억 원에 매각하며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물론 세금과 대출이자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낮았지만 그의 목적은 투기보다 리스크 분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자신의 자산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계획성 덕분에 그는 한때 시장 침체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동의 또 다른 투자로 주목받은 것은 2010년 강원도 평창의 임야 매입 사건입니다. 그가 매입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전 정보를 알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확히 불법적 요소가 없음을 증명했고 단순한 투자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강호동이 얼마나 예리하게 시장 흐름을 읽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이 아닌 근거, 운이 아닌 분석. 그게 바로 그의 방식입니다. 현재 강호동의 거주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유명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는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가 서울 한남동 혹은 청담동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남동과 청담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재벌가와 글로벌 기업 CEO, 그리고 톱스타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의 자산 규모와 수입 구조를 고려하면 한남동 거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합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안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며 방송 외 시간에는 외부 일정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2011년 세금 논란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냉정히 돌아보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자산과 개인정보 관리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계약은 전문가를 통해 이중으로 검토했고 투자 결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송계에서는 강호동은 연예인이 아니라 CFO처럼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재산은 단순히 부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과 위험 분산, 그리고 가족 중심의 재정 운영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는 주변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돈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